가장 많은 기사에 인용된 정치인 1위로 꼰대라고 전쟁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요. 네. 센 사람한테는 또 약한 거 아닌가. 제가 사실 TV를 거의 안 보는데요. 예. 하태경 TV. 홍카콜라보다도 늦었죠. 그래서 윤창호법.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잖아요. 예. 제 정치관을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파워 인터뷰입니다. 지역의 이슈나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행정 그리고 지역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갈등 조정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이번 신년 특집 파워 인터뷰에서 부산 지역 각 구군의 지역 현안들 어떻게 해법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까지 이번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부산방송의 김현정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파워 인터뷰니까 파워 장착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유일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자 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운대 갑지역구 하태경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올 한 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 한 해 연초부터 상당히 좀 이슈를 몰고 다니셨어요. 올 한 해 어떤 각오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올 한 해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의 목표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을 네.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어떤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우리 당이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네. 다들 지금 우리 당 없어질 거라고 저한테 제가 저를 만날 때마다 뭐 빨리 어디로 옮겨라 이런 얘기하는 분 많은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저는 당의 이제 지도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족으로 치면 가장이기 때문에 네.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을 책임져야 돼서 회사로 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표 하나로 매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워 인터뷰 질문 좀 드릴 텐데, 김 기자, 우리 연초에 대통령 기자회견 때부터 하 의원님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네, 일단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꼰대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서 바로 그렇게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또 연초 시작하자마자 워마드와의 전쟁까지 또 선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파격 행보로 스타트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의도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까요? 뭐 대통령이 청년들의 가장 이제 큰 고민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요. 네. 그 세대 차이, 문화 격차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20, 30대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바로 젠더 문제고 이 워마드라는 것이 그 젠더 갈등의 핵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그 답변하시는 게 물론 한 5, 60대는 경제 문제나 뭐 안보 문제를 보실 텐데 20, 30대는 이 젠더 문제를 본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대통령 그때 젠더 갈등 뭐 심하지 않다 해놓고 했던 말이 그 여성의 고위공무원 비율이 적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거 듣고 20, 30대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거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화를 내냐면 이제 20, 30대는 40, 50대랑 다른 거예요. 40, 50대는 예를 들어 저 때만 해도 집이 좀 가난하면 아들은 대학 보내고 딸은 공장 가서 학비 대라. 예. 기억나죠? 그런 식의 사례들이 좀 있었죠. 많았잖아요. 근데 20, 30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딸이 뭐 대학 가는데 차별받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렇죠. 그렇죠. 전혀 네.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여자 공무원 숫자가 더 57%예요. 신규 공무원 중에. 네. 남자가 43%고. 근데 네. 대통령은 여성들이 아직도 차별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고위공무원에. 왜 40, 50대 남자들이 좀 대접받은 거를 우리까지 공범으로 보냐. 그래서 꼰대라는 그렇죠. 발언을. 그런 발언을 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그 젠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솔직히 지난해에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면 위로 정치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후폭풍 있지 않습니까? 폭풍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까? 네. 예, 별로 아직까지는 뭐 문자 폭탄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워마드라는 단체가 어떤 데냐면은 예.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한 만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쁜 것도 똑같이.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해법은 여자도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남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실제로 서울대 화장실에 워마드 회원이 몰카를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워마드가 젠더 갈등을 굉장히 지금 파괴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해서 20, 30대에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공분을 사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성 단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테러 단체, 그러니까 폭력 단체. 예. 그런데 어떻게 테러를 안 당하고 계실까요?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이제 원래 범죄자들이 센 사람한테는 또 네. 약한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 그 정치권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1인 방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뭐 홍카콜라, 알릴레오 그리고 정치인들이 개인의 이름을 딴 그런 누구누구 TV 이런 식으로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하이원님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좀 늦어가지고요. 홍카콜라보다 좀 늦었죠. 그래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하태경 TV 이렇게 정확하게 예. 이렇게 타이틀을 하셨고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코너를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올 파헤치기 지금은 하태타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별로 해서 SNS에 이렇게 올리고 계시던데 그런데 발언이 역시 강합니다. 하태경 TV도 역시 스타일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왜 네.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입이 싸죠.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서 그 영어로 멀티 유즈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팟캐스트죠. 네, 그렇죠. 소리만 나오는 거도 할 때도 있고 이제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이제 정치인들은요 대세는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실 TV를 거의 안 보는데요. 예. 시청률 높다는 건 일부러 드라마도 한 번씩 봅니다. 뭐 최근에 또 스카이캐슬. 네. 트렌드 분석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게 왜 인기가 있지 많이 보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갈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죠. 사람들이 책 읽는 것보다 네. 읽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듣고 하는 쪽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만큼 더 예전 같으면 이제 대면으로서 소통을 했다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더 이제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또 피력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피드백을 좀 받으시나요? 뭐 피드백을 오만 데서 봤죠. 사방팔방에서 욕하는 사람, 뭐 칭찬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됐던 윤창호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셨던 분이 또 하의원님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우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또 그 발생한 지역이 또 하태경 의원님의 또 지역구이지도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 현장에 가셔서 이제 헌화를 하기도 하셨고 윤창욱은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또 이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그 과정 속에 계속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윤창호법은 제 정치관을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네. 또 이제 주변에서도 하태경 맨날 정치적인 이야기만 떠드는 줄 알았더만 국민들 실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법도 하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달리 봤다 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윤창호법은 사실 친구들이 주인공입니다. 예. 윤창호 친구들이 주인공이고. 근데 이제 제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은 그런 이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요즘도 보면 정말 보람 있는 게 음주 사고만 나면 윤창호법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 정치 인생이 길진 않습니다. 지금 한 6년, 7년째 되고 있는데 최고의 법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35%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어요.
네. 윤창호법이 막 크게 회자된 이후에 통계를 보고 그래서 한 100일째 되면 예. 윤창호법 시행 통과 이후에 한 100일째 우리가 100일 기념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 네. 통계도 한번 뽑아보고 네. 얼마나 많이 줄었냐, 실제로 사망자도 얼마나 많이 줄었냐. 그래서 정치가 우리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꾸고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고 더더욱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예. 한번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그 윤창호 군의 친구들의 목소리에 지역 국회의원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죠. 함께 만들어 나갔다는 것.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명 되는데요. 네. 제가 그 10명 이름을 윤창호법 통과될 때 예. 제가 이제 호명을 찬성해 달라고 발언해서 이제 다 이름을 불렀죠. 또 한 명은 그 김민진 여학생은 휴학까지 하고 네. 이영광 학생은 이제 의대 편입 시험 예. 보는데도 수능 시험 앞두고도 이제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창호 친구들과 함께 노력한 그 자세로 예. 우리 해운대 유권자분들 뭘 바꾸고자 한다면은 최대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바쁜 게요. 네. 뭐 제 카톡이나 문자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한 게 엄청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지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고 또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태경한테 이야기하면 바뀌는구나, 되는구나. 네. 이런 이미지는 제가 확실히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운대뿐만 아니라 뭐 부산 전체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옛 해운대 역사의 활용 문제. 주민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데 또 정작 뭐 키는 또 다른 쪽에서 지고 있으니까 상업개발 쪽으로 이제 좀 가닥이 잡혔다가 최근에 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과의 만남장이 마련돼서 그 자리에 또 하 의원이 또 함께 하셨잖아요. 네, 제가 주선했죠. 예. 제가 이제 그 철도 시설공단이죠. 그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만남을 주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공원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철도공단은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오길 원하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해운대 주민들한테 감사한 것은 보통 그런 자리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혀 없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시고. 근데 이제 그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주민들은 공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해운대의 높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고 또 철도공단의 자기 입장에서 가치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철도공단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공단과 의원님과 그리고 해운대구 관계자들이 모이는 그 회의석상에 함께 동행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꾹 지켜봤었는데 원래 회의 순서가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설명하는 원래 그런 순서로 개발 계획을 네,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뭐 PPT 자료 한 5장인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준비해 해왔습니다. 왔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태경 의원님께서 마이크를 뺏으면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준비해온 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시는 자리입니다라고 순서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쫙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네, 자 얘기하시죠라고 했더니 PPT 자료를 꺼내보지도 못한 거죠. 공단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 번 더 협의체를 마련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풀자라는 결론으로 이끌 때 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강렬한 발언 또 하셨어요.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해운대 주민이 제가 볼 때 현민이에요. 이제 수준이 높은 예. 시민들이고 저는 이제 우리 해운대 유권자분들 뒤에서 보고 이제 상대편에서 오 하면 좀 말려주고 예. 그 정도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보고. 이렇게 볼 때는 참 핸섬하세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볼 때는. 근데 항상 우리가 다른 이제 방송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독설, 또 미스터 쓴소리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편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뭐 요즘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유시민 작가나 또
저기 홍준표 대표나 과거에 뭐 자유한국당 계실 때도 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독설을 날리셨어요. 그런 것만 찍어서 방송하니까. 근데 그 일각에서는 이제 하 의원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전략적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항변을 하셨습니까? 뭐 제가 많이 뭐 어려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으면 네. 한쪽만 때리지. 아, 그렇죠. 그죠? 물고 그죠. 한쪽만 때리지. 저는 보면 이제 틀린 거에 대해서 왼쪽 극단과 오른쪽 극단 같이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 지지자들은 예. 강한 사람이 뭉칩니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은 이렇게 관측을 하지 자기 목소리를 세게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쉽게 입장을 가지는 건 있잖아요. 네. 분은 굉장히 매니아들이고 자기 입장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양쪽을 다 때리니까 둘 다 내 편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제가 기가 안 죽었고요. 네. 저는 뭐 제가 걸어왔던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예. 저도 쉽게 정치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막 두드리 패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만 두드리 패든지. 근데 아무튼 쉬운 정치 안 하겠습니다. 와우. 네. 네, 워낙 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최근에 부산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기사에 인용된 정치인 1위로 또 뽑히셨습니다. 1위는 좋은 거죠? 뭐 이게 꼭 칭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발언 순위가 1, 2, 3위가 대통령, 대표, 보수 이 순위로 또 1위를 하셨고 뭐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종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회의원도 하태경 의원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작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대변해야 되느냐. 정의당이 조그만 당인데 사실 보면 우리보다 지지율이 높을 때가 많아요. 정의당은 제가 볼 때 이제 좀 여기 독설을 하면 귀족 노조 정당입니다. 민노총이라는 예. 그걸 거의 일방적으로 대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당이 살아남으려면 그런 고정 지지층이 있어야 되고 한국당은 이제 세대로 보면 한 60, 70대가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민주당은 한 40, 50대가 지지하고 또 호남, 뭐 서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또 한국당은 영남. 예. 그래서 우리 당은 누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약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면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다른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워마드 문제나 이제 이런 청년층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도 20, 30대가 가장 약자더라고요. 가장 힘들어요. 20, 30대는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 억압과 사회적 억압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취직이 안 되잖아요. 예. 그잖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또 제가 지난번에 폭로를 했지만 민노총 어느 한 회사가 12명 뽑는데 고용 세습을 10명 노조 간부 자식들 뽑고 네. 일반 청년들은 2자리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을 청년 정당으로 예. 네.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타겟을 겨냥한 전략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좀 연초 올해부터는 새로운 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김 기자하고 좀 얘기를 해보죠. 지역에 취재를 다니다 보면은 해운대 쪽의 현안들 많이 좀 접하곤 하던데 네. 어떤 게 좀 당장 시급할까요? 일단 해운대는 영원한 숙제 같아요. 교통난. 이 교통 문제가 정말 풀어야 할 숙제인데 이게 단순히 뭐 예산 뭐 1, 2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국회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해운대 구 역사 정거장 부지 지금 뭐 수면이 오르진 않았지만 송정 역사 정거장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상업화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등등등 네, 정말 숙제는 많습니다. 크게 3대 그랜드 공약이 예. 있는데 집중적으로 풀려가는 게 해운대 KTX, 예. 두 번째 53사단 축소 내지 이전. 예. 그럼 해운대 완전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통난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장산터널, 예. 제2장산터널. 장산터널은 시내에서 오는 차가 그 대심도가 해운대 구청 그 신관 거리로 떨어지는데 예. 해운대 시내를 안 거치고 바로 빠지게 바로 불로 빠지면 해운대 교통 체증이 확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해운대 KTX가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갔고요. 네. 그래서 한 2020년 빠르면 2020년 전에 부산시에 이제 과제로 만드는 이게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장산터널인데요. 이게 장산터널은 국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광역시도의 경계에 있는 뭐 터널이나 도로는 국비를 주는데 네. 부산시 안에 있는 거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시의 예산을 쓰는 게 가장 주된 건데 예. 부산시 뭐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 틀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시골에 가면 사람도 없는데 도로 빵빵 뚫려 있잖아요. 네. 그 왜 뚫려 있냐면요. 그 시도 경계를 지나는 도로는 국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투입을 해버리는 국비를 거기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음. 시에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살고 혼잡한데 국비를 예. 쓸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정치 개혁의 중요한 과제고 만들어 봐야죠. 이게 또 그 해운대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해운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또 많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뭐 원래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제일 막힙니다. 그렇긴 하죠. 네. 예. 뭐 그래서 인기 있는 동네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더라도 사실 도로를 더 낼 데가 없잖아요. 너무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장산 터널이라도 뚫어가지고 교통난 해소하고 또 하나 이제 저 마린시티 쪽에서 바로 이제 광안 예. 이제 대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이제 뭐 숙제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예산도 국비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네. 사실 이제 시의원, 구의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고 계셔서 몸을 한 2개, 3개로 좀 쪼개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부산 시민 특히나 해운대 주민들께 좀 이 얘기만큼은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다. 여기서 좀 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뭐 나란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실망하는 게 너무 경제 문제 관심도 적고 예.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프게, 바뀌게, 정확하게 급소를 찾아가지고 그 역할이 저한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다른 지역의 문제도 중요한데 내가 다 해버리면 뭐 구청장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큰 틀을 바꿔서 경제가 잘 굴러가면 세금도 많이 거치고 예. 이러면 뭐 장산터널 예산도 좀 더 나올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나라의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운대 구민을 대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도 그 취재를 하면서 지역민들 상당히 많이 만날 텐데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네. 대신해서 또 뭐 한 말씀 좀 요청하실 얘기가 있다면요. 이 바른미래당의 또 최고위원이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도 굉장히 하실 일이 많지만 하태경 아닙니까? 예. 우리 해운대를 더욱더 하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앙적인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뿐만 아니라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해운대갑 하태경 국회의원 모시고 신년 특집 파워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